안녕하세요. 조인신TV 이경목 원장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코에 대한 유튜브를 몇 편 찍긴 했었는데 대부분 콧대, 코끝에 대한 유튜브에 그 내용에 관한 게 많았고, 저가 아닌 다른 원장님 그 코에 대한 그 유튜브를 보시더라도 대부분 콧대, 코끝, 각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런 얘기보다는 우리가 코 성형을 할 때 메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꼭 고려해야 할 콧볼 축소, 절골술, 그다음에 이 비주,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재밌게 한번 봐주셨으면 합니다. 자, 첫 번째. 자, 먼저 콧볼 축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딱 사람이 봤을 때 콧대, 코끝이 딱 이뻐도 콧볼이 너무 넓으면 세련미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나는 콧대, 코끝은 되게 사람들이 이쁘다고 하는데 좀 퍼져 보인다고 하네. 그 이유는 콧볼이 넓어서 그렇거든요. 자, 콧볼 축소는 매우 좋은 수술이에요. 그래서 콧볼만 조금 줄여줘도 세련된 모습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그럼 넓은 사람들은 다 콧볼 축소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환자가 왔습니다. 상담을 합니다. 근데 콧구멍이 굉장히 커요. 이 세상 공기는 다 빨아들일 것 같이 콧구멍이 너무 큽니다. 그런 사람들은 의사인 제가 봤을 때 마음속으로는 굉장히 기뻐합니다. 왜냐면 그런 분들은 사실은 결과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좀 많이 잘라내도 괜찮아요, 그런 분들은. 그래서 그래요, 좀 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술을 굉장히 권유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결과도 굉장히 좋습니다. 어려운 케이스는 콧볼이 넓긴 해요. 근데 검지손가락도 제대로 들어가지 않은 그 정도 콧구멍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환자분한테 약간은 조금 보수적으로 말합니다. 콧볼 축소를 해서 많이 잘라내게 되면 콧구멍이 지금보다 작아질 수 있어서 약간 좀 보존적으로 줄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또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콧구멍이 넓은 사람과 콧구멍이 작은데 코살이 뚱뚱해가지고 넓어 보이는 사람의 디자인을 약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보시는 분들 궁금해하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디자인을 좀 알려드릴게요. 이거 보시는 또 성형외과 원장님도 계실 테니까 이건 제 나름대로 노하우를 공개하는 거니까 제 노하우 그냥 공짜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제 콧구멍을 그릴 건데 봐주세요. 자, 이게 코끝이고 이 콧 날개고 콧구멍입니다. 아래에서 위로 봤을 때 모습입니다. 이렇게 콧구멍이 크신 분들은 이건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이제 콧볼 축소를 보통 합니다. 여기 있는 코 살도 잘라내고 콧구멍 내측도 잘라줘서 이걸 이렇게 봉합을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콧구멍이 그만큼 작아지겠죠. 이 방향으로 당겨지면서 콧볼이 이렇게 주는 거예요. 콧구멍도 줄고 콧볼도 줄고. 이거는 흔한 방법이니까 제가 좀 생략을 할게요. 자, 두 번째. 제가 좀 하기 어려운 케이스라고 아까 말씀드린 콧볼은 넓은데 콧구멍이 쬐까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아까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는 줄지만 콧구멍이 너무 작아져가지고 숨쉬기도 힘들 거예요, 아마. 그리고 콧볼 축소는 이미 잘라버려서 콧구멍이 작아지면 다시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이미 잘라서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저는 디자인을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 삼각형은 잘라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만 잘라냅니다. 그래서 얘를 모아줍니다. 그럼 얘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콧구멍은 거의 보존이 됩니다. 이해 가셨나요? 혹시 이해 가셨어요? 네, 지금 다 카메라 분들이랑 이렇게 직원분들 이해 가신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이해 가셨을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잘라줘야 콧구멍의 크기는 최대한 보존하면서 이 옆에 있는 뚱뚱한 이 코살들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콧볼 축소를 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콧볼 축소를 하게 되면 흉이 지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딱 봤을 때 켈로이드가 심하거나 아니면 모공이 너무 심해가지고 구멍이 뽕뽕뽕 뚫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흉터가 좀 크게 남기 때문에 약간은 좀 워닝은 합니다. 흉터가 남들보다 조금 남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냥 저처럼 그냥 정상적인 분들은 수술을 하시게 되면 물론 3개월까지는 조금 빨갈 수 있는데 6개월이나 1년 정도 지나면 거의 이렇게 들여봐야 조금 흔적 정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심하진 않습니다. 흉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사람, 할 수 없는 사람 이런 걸 다 이렇게 분류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또 간혹 가다가 어떤 분들은 그냥 저는 째는 거는 아무래도 흉 때문에 싫으니까 실로만 하면 어떻겠냐.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기 구멍을 내서 실을 통과시켜서 묶어주면 얘가 이렇게 쪼그라들거든요. 그 수술은 3개월, 6개월 지나면 다시 원래대로 갑니다. 그리고 줄어든 그 기간 내에 약간은 불편할 수가 있어요. 이걸 계속 쪼고 있으니까.
웃을 때도 원래 사람이 정상적인 코는 웃을 때 좀 퍼지거든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계속 실이 잡아 당기고 있으니까 웃을 때 굉장히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실로만 당기는 거는 저는 뭐 이렇게 추천을 드리진 않고, 정말 영구적으로 콧볼을 줄이고 싶으시면 흉이 아주 미세한 흉이 조금 남더라도 콧볼 축소를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콧볼은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절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절골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코뼈가 넓은 사람들, 코뼈가 앞트임한 이 부위 바깥까지 이제 큰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거기다가 실리콘을 얹어버리면 코가 너무 커집니다. 옆모습 보면 그런 사람은 콧대도 되게 낮지가 않아요. 근데 너무 넓어가지고 코가 낮아 보이는 거예요. 이런 분들한테는 실리콘을 권유를 안 하고 차라리 여기 코뼈를 절골을 해서 이제 얄쌍해져서 실리콘 넣은 것처럼 이제 그런 효과를 보게 하는 목적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코가 많이 휘신 분들, 뭐 다치시거나 아니면 선천적으로 코가 많이 휘신 분들은 절골을 해서 다시 뼈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이제 절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그 넓어서 절골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절골은 이제 우리가 보통 내측과 외측 절골을 합니다. 보통 성형외과에서 외측 절골을 많이 하는데, 이제 또 성형에 대해서 또 많이 아시는 분들은 또 상담 오실 때 원장님, 저는 내측 절골은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은 내측은 뭐고 외측은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콧뼈가 이렇게 아치형으로 있잖아요. 바깥쪽 절골은 외측, 안쪽은 내측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저는 이제 수술을 외측으로만 들어온다 해도 저는 기본적으로 내측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코뼈가 넓은 사람이 왔는데 제가 외측만 절골을 해가지고 줄게 되면 이 코뼈는 그렇게 두꺼운 뼈가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 쭉 좁혀지긴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여기가 절골이 안 됐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펴지는 경험을 내가 몇 번 경험을 했어요. 이렇게 집어넣어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은 올라오거든요. 저는 이제 코뼈의 어떤 폭을 줄이기 위해서는 내측과 외측을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뼈가 휘신 분들 있잖아요. 사실은 그분들도 저는 이제 내측과 외측 같이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뼈라는 거는 굉장히 딱딱한 구조물이에요. 연골이랑 다르게. 그러면은 정말 이거를 부셔야 되거든요. 휜 코는 코뼈를 때려 부셔라, 이런 말까지 할 정도로 휜 코는 약간 조금 여기 많이 절골을 해서 원래 초기화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기본적으로 절골은 내측 절골과 외측 절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약간 다른 측면인데, 매부리가 심한 사람들은 저희가 매부리를 딱 제거를 하게 되면 이게 구멍이 뚫립니다. 그럼 얘를 메꿔줘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여기 뼈를 절골을 해서 얘를 이렇게 모아줍니다. 심한 매부리면 그만큼 깎이는 양이 많기 때문에 꼭 절골을 해서 얘를 모아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의사들은 이거 뭐 절골만 해서 이렇게 열린 거 그냥 실리콘으로 넣으면 괜찮아, 다 덮여져.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뺐을 때를 생각해야 돼요. 물론 빼지 않을 거면 사실은 큰 상관 없을 수 있는데, 뺀다면 이거를 절골해가지고 모아줘야지 그 코 모양이 자연스럽게 잡히지, 절골만 해서 실리콘을 놨는데 나중에 실리콘을 빼버리게 되면 여기 뻥 뚫린 이런 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꼭 저는 큰 매부리를 했을 때는 절골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절골은 또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비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비주는 여기에요. 그러니까 이제 비주, 코의 기둥이 되는, 어떤 사람들은 비주가 이렇게 쳐졌고, 어떤 사람들은 비주가 이렇게 쏙 들어갔습니다. 비주가 너무 길면 좀 인상이 좀 세고요, 좀 나이 들어 보이고 코가 길어 보입니다. 근데 반대로 비주가 너무 쏙 들어가면은 화상 입은 코, 구축코처럼 좀 짧아 보이고 뭔가 좀 답답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개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은 비주가 길다, 그럼 왜 생길까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중격 자체가 되게 밑으로 많이 발달되어 있으신 분들이에요. 비중격이 밑에까지 있으니까 이 비주가 같이 내려온 경우입니다. 이런 분들은 오히려 수술이 쉽습니다. 수술을 해서 발달된 비중격을 조금 잘라주고 그 다음에 코끝을 좀만 세워줘도 비주가 위로 딱 달라붙습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이런 경우는. 근데 또 어떤 경우는요, 비중격은 정상적인데 비주에 있는 연골이 빨래 쳐진 것처럼 축 쳐져가지고 비주가 내려오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절대로 비중격을 잘라내면 안 돼요. 오히려 그냥 쳐지기만 했기 때문에 이 비중격, 위에 있는 이 비중격 여기다가 그냥 딱 고정만 해주면 비주가 쏙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살짝만 열어가지고 실로 이 비중격에다 묶어만 주면 쏙 들어가요. 이런 분들은 수술 한 5분이면 끝날걸요?
물론 이런 경우도 있지만 사실 근데 가장 많은 건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 비중격 아랫부분이 많이 밑으로 발달한 사람들이 비주가 긴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좀 심한 사람이 있어요. 거의 인중을 다 덮으신 분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가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 비중격도 아래로 많이 발달하셨고 연골도 처졌어요. 이렇게 밑으로. 그런 사람들은 똑같이 합니다. 수술을. 발달된 아래 비중격도 잘라주고 코끝도 세우고 비주에 있는 연골을 위에 붙여주고 그렇게 쫙 올리면 그만큼 처져 있던 분이라 이걸 쏙 올리면 이 안에 있는 점막이 확 울어버려요. 이거를 잘라줘야 돼요. 이걸 자르지 않으면 이게 계속 밀어가지고 재발될 가능성이 있어서 좀 운 살을 그만큼 잘라줘야 이게 다시 내려오지 않고 딱 그 자리에 고정될 수 있습니다. 이제 반대로 짧은 편, 비주가 막 이제 구축된 것처럼 이렇게 올라간 사람들은 아까와는 반대로 수술해보면은 비중격이 굉장히 발달이 안 됐습니다. 이런 분들은 당연히 비중격 연장술을 해야 됩니다. 비중격이 이렇게 있으면 아랫부위로 이식을 해서 비중격을 확장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면 일이 간단해지긴 하는데 너무 비주가 쏙 들어간 사람들은 내리게 되면은 이 원래 살이 그렇게 짧게 태어나셔가지고 아무리 늘려도 늘어나지가 않아요. 그리고 억지로 늘린다고 해도 닫혀지지가 않아요. 억지로 막 꼬매고 하게 되면은 코 여기 흉터 부위가 괴사가 되고 괴사가 안 되면은 막 흉터 심하게 되고 그러거든요. 성형외과 영역에서는요. 어떤 부위건 뭐 억지로 막 당겨서 억지로 꼬매는 것 자체가 흉을 만드는 원인이거든요. 억지로 늘리고 억지로 막 살 잡아 당겨서 하면은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흉이 굉장히 크게 잡히기 때문에 그렇게 만약 괴사가 될 정도로 안 늘어나는 경우에는 저희가 복합 이식이라는 걸 합니다. 이식으로 이제 비중격을 연장을 하고 딱 닫았는데 조금 너무 안 다친다. 그런 의사로서의 직감이 들면 귀에서 피부와 연골을 같이 떼서 이렇게 동그랗게 콧구멍 모양으로 동그랗게 이식을 하게 되면은 이제 비중격 연골이 연장된 만큼의 살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억지로 안 꼬매도 이제 잘 닫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 자체가 성형의 메인은 콧대 코끝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콧볼이나 절골, 비주 같은 것도 경험과 테크닉이 필요한 것 같아요. 환자를 통해서 많이 배우고 혹자들은 뭐 이런 거는 뭐 간단해 하지만 제가 해보니까 이 세상에 간단한 수술은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지금까지 콧볼과 절골과 비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좋은 정보가 됐으면 참 좋겠고요. 항상 하는 말이지만 코로나 건강 챙기시고 마스크, 손 씻기는 필수고 제가 지금까지 한 내용이 여러분 마음에 쏙 들었거나 유익하셨다면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조혜신TV 이경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